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책 진도를 지금 평일날 나가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이제 조금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감기 걸려서 고생을 해도 그렇게 목소리가 쉬거나 그러진 않는데, 역시 그 노화라는 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덥죠. 네, 사실은. 그런데 가끔 그 지구상에서 이상기온의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들 안심들을 하시는데, 변이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 방역이나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쓰고, 무엇보다도 조심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7챕터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손 제스처. 제가 그 마사회 회장님이셨던 분이 이제 모니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공교수 좀 유난히 이렇게 손을 많이 쓰세요 하는데, 예전에 이제 방송했던 그런 습관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손을 많이 써서 일종의 그 전략과 전술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래서 내가 말에 실수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의 그 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방송인들 중에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TV에서는 뭐 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손 제스처를 통해서 약간 그 NG가 나는 구간을 피해갈 수가 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손을 쓰거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물론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정말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말이 술술술 나와야 되고, 또 발음이 이렇게 명확해야지 상대방한테 굉장히 잘 전달되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은 실제로 베테랑 MC들도 어떻게 보면은요, 되게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디오만의 그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 감성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그 사람하고 그 같은 공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라디오 MC들 같은 경우에 라디오 간두면요, 그 유난히 많이 울어요. 예, 섭섭해서. 저도 라디오 방송을 항상 시작할 땐 너무 좋지만, 우리가 회자 정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끝날 때 웬만하면 울지 않으려고 되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가거든요. 펑펑 울게 되면 이제 뭐 방송은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서울교통방송 진행하다가 그만둘 때는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되게 마지막 방송을 밝게 진행을 했었어요. 청취자분들이 막 독하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이렇게 섭섭한데 막 이랬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회를 먹었는데, 한 5일 동안인가 거의 막 몸살처럼 막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고, 되게 많이 그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울지는 않았지만 내 이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었던 거죠. 네. 자, 오늘은 손 제스처. 사람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이 70만 가지 이상이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참으로 놀랍지 아니한가요? 누구나 상대방의 몸짓에 대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뭘 표현하려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빛만 봐도, 그리고 상대방의 손짓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무언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구나 하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대화할 때 상대의 몸짓 언어에 대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각종 발표회, 포럼, 세미나 등등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유난히 뭐 사람을 대하는 그런 문제에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들을 받아 하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그냥 다 알아서 잘 들어주면은 좋을 텐데, 누구나 다 각자 그 생각하는 거나 그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거절을 당할 때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스피치 하는 사람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데, 적극적으로 손을 활용하면 돼요.
이미 언급했듯 억양이 있는 말투를 사용하고 몸 동작과 손 동작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강단에서 이렇게 동상처럼 서가지고 행복한 왕자 그 동화 속의 모습처럼 서 있으면요. 전혀 움직임이 없이 말로만 주제를 이어가면 청중들이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벌써 하품하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딴짓하고 이런 그 아주 아찔한 상황들이 생겨버리게 되죠. 심지어 졸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죠. 내 강의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흥미를 이끌 소재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제스처는 나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언어 도구예요. 그러니까 몸짓도 손짓도 언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시적절하게 활용하면은요, 의사 전달이 훨씬 효과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피치에 도움을 주는 제스처는 과연 어떤 걸까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굉장히 말 잘하죠. 달변이죠. 스티브 잡스처럼 스피치에 능한 사람들은 제스처가 크거나 이렇게 보폭이 성큼성큼 걸어가요. 보폭이 넓은 걸로 유명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스피치에서 특히 손을 잘 활용하는 걸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당히 흔들고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포인트를 짚고 이런 식으로 또 가끔은 굳은 의지를 말할 때는 주먹을 불끈 짚고 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킨 건 그만큼 제스처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요즘 MZ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사랑합니다 하고 그 시대마다 변하던데 그런 제스처를 써주는 게 훨씬 더 그 분위기도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자,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경우는 감각적인 터치로 유명하죠. 스티브 잡스의 그 착장, 그 옷, 그 매무새 아시죠? 항상 검정색 목폴라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일단은 뭐 저는 그냥 약간 다른 의미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옷을 굳이 그렇게 계속 안 갈아입는 이유는 그냥 본인의 특색을 나타내고 그리고 옷 갈아입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어떤 절약?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였었죠.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스피치에 가장 잘 녹이는 그런 인물로 꼽힐 정도입니다. 그의 특유의 설득 스피치는요, 자신만의 독특한 제스처들이 적절하게 스며 있어요. 손을 가운데로 모으거나 두 팔을 이렇게 넓게 벌리거나 아니면 중요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렇게 턱을 좀 약간 손을 올리고 턱을 괴거나 그래서 그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짐작하게 하거나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화에서도 대중을 사로잡는 명연설가들의 멋진 제스처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던가. 영화 속의 청중들의 연기에 휩쓸리면서 함께 감격하고 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감각적 터치를 잘 활용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누구라도 뭐 오바마처럼 누구라도 스피치에 자신감이 붙는데 요즘에 가장 그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화예요, 전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뭐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경기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각자 무의식 중에 되게 예민해요. 민감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 약간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투명스러운 말투를 대했을 때 상대방은 그 생각보다 되게 큰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화 그 포비아 전화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서 심지어 전화를 받고 하는 그런 학원이 생길 정도래요. 오죽하면 그냥 문자나 톡이 더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만나면 괜찮은데 막상 전화 통화하면 아, 이 사람 뭐지? 뭐가 이렇게 불쾌하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몸짓 언어, 즉 제스처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다는 건데 평소에 이야기할 때 다소 과장된 제스처를 활용하면 이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한 제스처는 약간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스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선 준비한 내용에 대한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므로
평소에 저절로 몸에 익도록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가끔 래퍼, 힙합퍼, 이렇게 힙합하는 분들 보면은 말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공미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뭐 공미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라임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명확한 제스처와 자연스러운 태도가 스피치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목소리에 메리트를 더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제스처예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지목한다는 느낌으로 청중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할 때 팔은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 이렇게 시선이 아이 컨택이 따라가요. 그래서 우선 손과 두 팔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장이나 단어의 흐름을 뒷받침하는지의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제스처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말의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큰 변화와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앞에 문장을 말할 때는 물론이고 다음 문장처럼 강조를 할 때도 손을 내밀어 말해보세요. 경청하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몸짓 하나만 사용을 해도 능동적, 적극적 그런 자세를 비춰서 청중에게 크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스처의 좋은 점은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이기에 발성도 용이하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머라이언, 마 하는 그 머라이언 발성과도 유사한 동작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보이지만 막상 연단에 섰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어깨가 굽고 경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거울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녹화를 하면서 연습을 하면 그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 제스처를 잘 활용하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알아야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의 그 능력이 타고났다 하더라도 지식적인 능력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나 수치를 말할 때는 손가락 제스처를, 뭔가 비교를 할 때는 두 가지의 다른 제스처를 준비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 소수의 인원 앞에서 손 제스처를 막 너무 과장되게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는데 대략 한 50명에서 100명 이상의 청중 앞에서 사용하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손 제스처라지만 이것도 긴장된 상황에서는 잘 안 나와요. 어색하고 아주 덜 세련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제스처도 사실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손 제스처는 격식이 갖춰진 자리에서는 어깨 너머로 손을 벌리지 않는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약간 정돈된 느낌을 앞으로, 네. 자, 몸 앞에서, 그리고 반대로 어깨 너머로 손을 벌리게 되면 약간 이렇게 활발한 느낌을 주게 돼요. 생동감,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제스처는 말과 동시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손 따로 놓고 말 따로 놓고 그러면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뭐가 이렇게 어색하지? 부자연스럽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제스처를 먼저 한 후 강조할 부분을 한층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면 청중들이 자, 여러분 잠깐 저 좀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으니 그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손 제스처가 중요하지만 발 동작 역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청중들 앞에 섰을 때는 발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면 연단이 있는 곳에서 다리를 가린 채 스피치를 하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 그 정치인들이 모이는 이제 연말 행사 포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연단을 주먹으로. 너무 이제 보기 싫은 습관이었죠. 이제 그분한테 아마, 그거는 제가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좀 약간 아니니까 자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분명히 싸움이 붙겠죠. 네. 가끔 보면은요,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살인이 나고 막 사건이 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떨 때 이렇게 남의 집에다가 막 아무렇게나 주차해놓고, 선생님 여기는 그 타인은 주차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게 분명히 말했는데 불구하고 막
인상 쓰면서 알아요 뭐 이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싸움은 잘 안 하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알아요 이러길래 아니까요. 빼세요. 딱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아니 그냥 미안합니다 뭐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걸 가지고 그거 하나 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싫다고 실수를 해놓고도 불구하고 발끈하고 화를 내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듣는 사람들 앞에서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이렇게 비스듬히 그리고 본인이 뭐 수우파예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면 청중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되게 강연에 흥미가 없구나. 우리가 좀 하잘것 없이 느껴지나? 별로 열정적이지가 않네? 이미 듣는 분들은요. 이 사람 목소리나 눈빛이나 그런 태도만 봐도요. 벌써 판단을 해요. 특히 중요한 대목은 표정이에요. 표정. 웃으세요. 힛. 아잉 아잉 아잉. 자, 누구나 긴장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요. 일단 뻘쳐서 떨려요. 막 눈빛이 막 흔들리죠. 그리고 말하는 것에 열중하다 보면 웃는 표정이 막 사라지고 갑자기 막 심오해지고 심각해지죠. 웃는 표정 관리만 잘 돼도 프로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늘 명심할 대목입니다. 잊으면 손해,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중요 포인트를 짚어드린다면 손 제스처를 활용할 때 손을 가슴에 얹거나 적당하게 흔들고 손가락으로 포인트를 짚고 가끔 굳은 의지를 말할 때는 주먹을 불끈 진다는 거. 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공미정이었습니다.